최근에 검찰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했죠. 더불어서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대통령실 소관인 경호처, 대통령 경호처 소관의 건물에서 검찰이 김건희한테 소환이 돼서 조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다. 뭐 그쪽 김건희 변호인은 국민에게 사과했다는 등 별별 이야기를 다 하던데 그런 것들은 뭐 나중 이야기들이고 어찌됐거나 이 조사는 콜검, 즉 김건희가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는 검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웃긴 검찰, 그러니까 콜검이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그런 검찰이 이번에는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여부 확인에 나선다고 그럽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 검찰 이야기를 하면 요즘 너무 웃겨요. 왜냐하면 검찰들은 카메라 앞이나 이런 데서 막 엄청나게 근엄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근엄한 모습을 보면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게 다 코미디니까. 전부 다 조작하고 짠 거잖아요. 그래서 장난을 치니까 검찰들이 나와가지고 막 근엄한 표정으로 막 난리를 치는 것 같아. 특히 김건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그러면 사실은 다 그 뻥이잖아요. 어떻게든 털어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그 김건희가 백 받은 것에 대해서 그걸 언제 알았냐. 요것을 확인을 해보겠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말이 이제 와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신고 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언제 알았고 그러면 인지한 뒤에 지체 없이 신고를 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은 사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겠다고 파악을 해보겠답니다. 이제 와서 파악을 해보겠답니다. 이제 뭐 청탁금지법 이제 이걸 들이대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 공직자는 처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남편은. 그런데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 이건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조사하겠다는 건 뭐예요? 김건희한테 면죄부를 하나 더 씌우겠다는 거잖아요.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이 된다면 지금 이 청탁금지법상으로 보면 그 명품백을 준 최 목사 그리고 서울의 소리도 뭐 같이 샀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처벌 대상자가. 그런데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소 중지가 돼버려. 그러면 누구만 처벌할 수 있느냐? 최 목사하고 서울의 소리만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검찰이 이제 와서 대통령은 그걸 언제 알았습니까? 수수한 사실을. 그리고 신고 왜 안 하셨습니까? 그 안 하신 사유는 뭡니까? 요걸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웃겨도 너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종결해버렸어. 거기는. 사건을 종결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 김건희가 최 목사한테 받았는데 최 목사는 외국인이다. 그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명품백은 국가기록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가기록물이라고 이미 국가권익위원회가 종결 처리해버렸는데 이제 검찰이 그것을 다시 선물로 보고 마누라가 명품백 받았다는데 남편인 대통령 당신은 그 백 받은 사실을 알았습니까? 알았으면 신고했습니까? 신고 안 했으면 왜 안 하셨습니까?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이걸 이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장난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어이없는 짓거리를 하면서 지들은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있는 척 그러면서 뭐 근엄하게 뭔가 발표합니다. 막 웃음 쫙 빼고 그 뒤에 가서는 낄낄대고 폭탄 좀 말아먹으시는 것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개그맨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개그맨들은요 그냥 웃기면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되게 약간 고품격으로 웃기잖아. 근데 검찰은 웃기는 게 직업이 아니야. 개그맨은 웃기는 게 직업인데 직업이 웃기는 직업이 아닌데 너무 웃겨. 이것도 보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한테 소환 당해가지고 조사한 척 하던 검찰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김건희 특검을 막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김건희를 조사한 척하고 그래서 다 종결 처분한 다음 다 끝났다. 그런데 무슨 특검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하겠다고 한 게 오늘 발표가 아니라 한겨레가 단독 보도를 한 건데, 그럼 어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재의결을 부결해 버렸어, 국민의힘이. 그냥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속셈 아닙니까? 이슈로 덮는다. 그래서 대통령도 조사할 거야, 우리가. 니들이 검찰이 어떻게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냐? 대통령 따까리인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어떻게 했어? 청와대 막 압수수색 했잖아. 근데 지금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완전히 막 개검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자들이고 윤석열 따까리 검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니들이 거기 가갖고 조사를 할 수 있냐고. 물론 이걸 어떻게든 종결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도 협조를 하겠지. 예,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어차피 형사상 소추를 받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한 척하고 김건희는 원래부터 죄가 없었어요. 마누라는 원래 죄가 없는 거예요. 라고 덮는 거잖아요. 청탁금지법에는 물론 마누라는 죄가 없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덮어보겠다. 이런 심사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결기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검찰이? 그런데 국민들이 그런 결기를 갖고 있고 수사를 잘하는 검찰한테 우리가 지금 개검이라고 하는 겁니까? 검찰이 지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 개검이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앞에서 쉴드 치고 있는 거잖아요. 조사한 척하고 수사한 척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끝내보겠다 하는 그런 얄팍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든 명품백에 대한 이 수수 사건 이것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미 권익위원회가 사건 종결을 했어. 근데 검찰도 조사를 해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하고 서울의 소리만 처벌할 거예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김건희의 이 문제가 이거 명품백 수수 하나만 있습니까? 혐의들이 뭐 거의 대추나무 연걸리듯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나서서 하나하나 처리를 해 가겠다. 그래서 무혐의로 모두 다 결론을 내버리겠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 검찰만 기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리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죄는 없는 거예요. 그냥 무혐의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조사한 척하고 기소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건은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것을 문제 삼으면 이건 정쟁이다. 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주려는 이 계검들의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 검찰 진짜 수사 잘한다. 멋지다. 이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티즌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한사코님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난세로다 그랬습니다. 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차가우님이 하나만 한 걸 왜 하냐 이 애완견들아. 그래봤자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서 꼬리나 치고 나올 것들이 라고 일갈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하나만 한 걸 왜 합니까?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내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 혐의가 없더라. 알아. 국가기록물이라고 해놓고 권익위원회는 국가기록물이라고 그래. 그런데 갑자기 검찰은 청탁금지법으로 또 한번 엮어보려고 해. 그게 쇼잖아, 쇼. 엮어보는 척 하는 거. 그러니까 김건희는 죄가 없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차피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니까 빼고 그럼 김건희 하나 남아있는데 김건희를 빼주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으로 몰아가는 게 훨씬 더 김건희를 빼주는 게 쉽죠. 왜냐 청탁금지법상은 선물이나 이런 금품을 받은 배우자는 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신고 안 한 이 배우자가 문제면 대통령이 문제인데 대통령은 임기 끝날 때까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 검찰의 수작은 너무 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에휴, 진짜 더럽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개똥만 더럽고 닭똥만 더럽습니까? 하기야 냄새는 돼지똥이 제일 많이 좀 나긴 합니다.
이러는 검찰이 너무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최상병 특검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죠. 21대 국회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부결이 된 겁니다. 젊은 장병이 순직한 지가 7월 19일이었으니까 작년 7월 19일이었으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상 규명 그리고 수사 외압 이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밝혀보자는데 이걸 국민의힘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세력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밝혀보자는데 국민의힘은 안 된다. 밝히지 말아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쌀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3자 특검이 돼야 된다. 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원장 등이 추천하는 제3자 특검이 돼야 된다.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특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계략인 것이죠. 왜냐? 윤석열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공정성이 어떻고 뭐 중립성이 어떻고 국민의힘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특검이 시작이 되는 순간 윤석열은 탄핵으로 가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죽도록 막고 싶겠죠.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범죄자들입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재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뭐 계속 전진한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그냥 최상병 특검 받을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협조 안 하면 특검은 안 되는 겁니다. 숫자가 그러잖아요. 108명이잖아 거기가. 그러면 그 8명이 이탈을 해야 되는데 어제도 한 3-4명 정도만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윤석열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특검은 통과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 젊은이에 대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거니까 나는 찬성했어요.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윤석열을 죽이는 수순으로 가려는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나서지 않는 한 이 특검은 도입될 수는 없다. 그런 겁니다. 뭐 민주당 안에서는 한동훈이가 제시한 제3자 특검법 요것을 내놓으면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던데 한동훈이가 그걸 내놓겠습니까? 한동훈이가 당대표 되려고 사기친 거지. 그걸 특검법을 제3자가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면 우리가 그냥 특검법 받을게요. 우리가 특검법 내놓을게요.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그놈들은 한 몸이에요. 한 몸.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이가 한 몸인데 그런 짓거리를 하겠냐고. 거기에 속은 국민들이 쪼다지. 국민들이 바보인 거예요. 뭐 끈떡은 입만 열면 국민이 바보입니까? 뭐 이러던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국민이 바보지. 국민이 바보지. 지금 하는 짓거리를 봐봐. 국민이 바보인 거야. 한동훈이가 바보가 아니야. 한동훈이는 무척 똑똑합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이놈은 국민의 뜻을 무력화시키는 법을 알잖아. 얼마나 똑똑해. 근데 국민은 그 말을 믿어. 한동훈이가 말하면. 그래가지고 야 한동훈이도 최상병 특검법 한대잖아. 안 합니다. 절대. 한 몸이라니까 그들은.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살아요. 한동훈과 윤석열이 뭐 갈등한다고? 웃기고 있네. 왜 갈등을 합니까? 걔들이 가족은 갈등할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은 가족보다 더 끈끈한 사람들입니다. 왜?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권력은 가족보다 더 무섭습니다. 뭐 피는 뭐 콜라보다 진하다 그러던데 피보다 더 진한 게 권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절대 특검을 받지 않는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설특검법 이걸 이야기를 하던데 2014년도에 이제 제정이 된 건데 이것은 특검법을 만들 필요 없이 국회 본회의에 의결만 거치면 바로 특검 도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4명의 국회 몫이 있는데 거기에 여당 4개, 민주당 2, 국민의힘 2 이렇게 해서 4명으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7명 중에요. 7명 중에. 그러면 이것을 요대로 가면 상설특검 어차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다 내석을 다 갖는 4명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는 그런 법안을 지금 다시 마련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어야 상설특검도 가능한 것이죠. 지금 무조건 다들 뭐 상설특검 하면 되잖아. 무조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못하니까 이것도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된다.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상설특검도 가능한 것인데 상설특검으로 가는 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그 규칙을 개정해서 상설특검으로 가야 된다. 왜냐? 절대 한동훈은 최혜병 특검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한동훈이가 아무리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이면 특검법 발의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믿으면 안 된다. 지금 당대표가 되자마자 옆에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이가 벌써 꽁무니 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바보거든요. 한동훈 앞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앞에서 국민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바보로 여기고 갑니다. 그러면 바보 국민들은 또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제까지 그래왔어요. 한동훈이의 똑똑한 머리를 국민은 따르지 못한다. 저런 잔머리꾼들이 나라를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고 저런 못된 것들이 대통령이 되고 이런 나라가 돼 있으니 나는 그래서 국민이 바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혜병 특검 안 되면 이렇게 계속 윤석열이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걸 무력화시킬 텐데 결국은 그러면 상설특검법과 관련해서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민주당이 개정을 해서라도 상설특검으로라도 가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